오늘 제목이 보면 아시겠지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정당성. 정말 5.18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가 외국의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니까는 정말 우리는 보통 보면은 물건이 보면 나한테는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소중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남이 갖고 있을 때 똑같은 물건이라 남이 갖고 있을 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거든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정말 5.18 정신이라는 게 세계화에 돼야 되는데 아직도 보수파라든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정당성이라고 5.18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신다고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까 그래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면 제가 갖고 온 선물이 있어요. 조그만 것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김용철이라고 하고요. 5.18 기념재단에서는 약 한 17년 정도 지금 5월직이라고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 오면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당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태극기 나왔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하셨습니다. 태극기만 보면 정말 아까 외국에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일 때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마당발인가 해갖고 하영주 선수가 유도에서 금메달 땄을 때 굉장히 이 태극기가 올라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태극기만 보면 괜히 뭉클해지고 내가 조국을 사랑해야겠구나, 대한민국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 태극기 여러분들은 또 여기 회원들 중에서는 진짜 5.18을 겪으시면서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일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가슴 뭉클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가 마지막에 아까 혹시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마지막 부분 기억하세요? 나는 뭐 해야 된다고 태극기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는 그냥 슬펐습니까? 이 나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1910년도에 나라가 뺏겼을 때, 한일 합방됐을 때 그 이후에 독립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9년도뿐만이 아니라 29년도에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이라고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독립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나라 잃은 서름은 너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큰 거에 이 태극기 하나 걸었는데 아까 우리 또 마침 또 우리 공식 행사에서 태극기에 대한 맹세도 했습니다. 이거는 1986년도 사진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는 물론 유공자들도 계시고 회원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이 나라가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영토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지금 한 반이 정도 되어 있지만 저렇게 우리는 호랑이 모양, 일본 사람은 토끼 모양이라 그러지만 호랑이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1910년도 이후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고 그래요. 나라를 잃었다고 그럽니다.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때 고종이라든지 우리 국민들도 있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이 뭐야? 주권이 뭔데? 실은 외교권이었습니다. 외국이랑 체결을 하려고 조약이나 여러 가지 체결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일본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없어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합방된 거였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겁니다. 주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니까는 왜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987년도에 대한민국 헌법,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헌법 전문에 실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뭔데? 헌법 전문이 뭐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실어와야겠다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왜 헌법 전문 어떻게 생겼어?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만 우리 5.18을 넣어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이요? 네, 아랫부분요. 수고한 역사와 전통에 비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한물한 사회주의와 5.18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 민주개혁과 평화적인 통일의 사명에 따라여 정의와 인도와 2020년 9월 10일.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드리겠습니다. 예, 읽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로 여기에 보면 우리 역사적인 현실 중에서 있는 게 3.1운동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 있고 4.19 있었어요. 세 가지밖에 겨우 없는 역사적인 것 중에서 거기에 하나 더 5.18이 넣자고 하는 거예요. 왜 5.18이 4.19나 3.1운동이나 임시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민주라고 하는 이념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들어감으로써 뭐를 이루려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단결이나 통합을 해서 이런 게 헌법 전문에 있는데 왜곡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자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로 공법 단체 됐지만 물론 그것도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100년 안에는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건 뭐겠어요?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정신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결국 대통령이 그때 여당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했지 실천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말만 했는데 자기는 실천을 하겠다고 이번에 5.18에 와갖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장 그게 이게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지금 얘기한 5.18이라는 게 빨갱이가 한 거가 아니고 홍어 새끼들이 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떳떳하게 했다는 정당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 결국 싸워야 되는 건 우리 내분이 아니라 이런 지금 왜곡하고 있는 무리들과 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지 5.18이라고 하는 게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주축들이 되었으면 하는 감사의 진짜 진정한 저희가 하는 부탁이에요. 우리 광주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발벗고 났으면 당사자기 때문에 훨씬 더 하기가 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여러분들은 정말 칭송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이걸 이름으로써 이 다음 시간에 이재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왜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조금 더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합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1조, 이 다음에 아까 전문이 있었고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란 뜻이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민주. 네. 저기 빨간 마스크 신 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엉뚱한 거 생각했죠. 자유나 인권이나 그게 아니라 국민민, 백성민, 주인주. 국민민, 백성민 다 똑같다.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민주유공자예요. 예, 계신 분도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럼 민주유공자가 뭐야? 민주라는 개념이 안 서 있는 데서 말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주. 아까 저기 다시 한번 민주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빨간 크게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밝혀. 본인 밝혀. 본인 누구라고? 네, 황선지의 조성수입니다. 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 예, 다시 한번 박수 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국민이 주인인 거. 어른한테 제가 어른이건 학생이건 물어보면 거의 다가 20%밖에 못 맞춰요. 국민이 주인, 여러분들이 주인인 거예요. 이 나라는 문재인이가 주인일까요? 윤석열이가 주인일까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5.18이 우리가 주인인 걸 찾는 운동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문재인이나 윤석열은 5년 동안 우리가 국민이 뽑아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긴 거야. 우리나라는 잘 좀 해달라고. 박근혜가 왜 감옥 갔어요? 탄핵당하고. 맡겨놓고 뽑아줬는데 엉뚱한 일을 해요. 최순실을 동원해갖고.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탄핵당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자, 우리 민주화 운동은 또 뭘까요? 민주화 운동. 예. 일어서서 밝히시고. 네? 국민이 주인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국민이 주인 것을 아는 운동. 예. 예. 조금 비슷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 책에 나왔습니다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민이 주인인 것을 찾는 운동이에요. 여기 앞에다가 민주화 운동은 5.18만 있는 게 아니에요. 4.19도 있었고, 3.1 운동도 있었고, 6월 항쟁도 있었고,
촛불의 혁명도 다 있었고 그게 다 민주화 운동의 하나입니다. 근데 5.18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서부터 5월 27일 사이까지, 물론 목포에서는 28일까지 더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 열흘간의 얘기를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데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헷갈리고 뭐가 뭔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어른한테건 이거부터 먼저 개념 정리부터 말씀드려요.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민주화 운동이 뭐고 민주가 뭐고, 여기에 덧붙여서 5.18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5.18 얼마나 정당성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국 사람들이, 제가 일본 사람들이 오는데요, 무덤화가 저희 묘지에 와갖고 많이 울어요. 애려 한국 사람들은 안 웁니다. 애려 외국 사람들이 더 와서요.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민주라고 하는 게 1945년대 미국으로부터 이제 전쟁이 끝나고 2차 세대가 끝나고 미군이 주도하면서 스스로가 저절로 오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똑같이 미국으로 왔다가 어떻게 했냐면 독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근데 그런 거 없이 민주화 운동이 스스로 와서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얻게 돼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몰라요. 모른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하지만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모르는 편이었죠. 우리는 세방 되자마자서부터 민주화 운동이 시작을 돼요. 이승만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를 비롯해서, 또 박정희 끝나니까 전두환, 노태우까지 해갖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가 옵니다만,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운동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것을 찾는 운동. 국민이 주인인 것을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독재인 거예요. 독재에 반대되는 거는 독재입니다. 민주에 반대는 독재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많이 제가 강의보다는 많이 않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민주 하나,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이 두 가지만 오늘 머리에 담고 가셔도 오늘 성공하는 겁니다. 많이 잊어버리셔도 돼요. 물론 더 여기 있는 거 내용 다 알고 가시면 좋겠지만 이건 단시일 내에 안 될 때도 있으면 그래도 마음 내키는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강주 시민 및 전라도민들이 반란군의 횡포를 타도하고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독재에 대한 퇴진 등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5.18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한국 후 사회운동은 지식인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독재에 항거한 민주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한 운동이었다. 국민이 주인인 걸 찾기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두환이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나요? 12.12 우리는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5.16은 혁명인가요? 쿠데타인가? 우리 회장님, 5.16이 혁명입니까? 군사 쿠데타입니까? 예? 방금 보니까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5.16은 박정희, 요즘 같은 반란 군민들이 뭉쳐서 그때 당시 민주당의 장면 정권이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자기를 측근 군인들 넷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사탈한 나라의 가장 소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여러분, 쿠데타와 혁명을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왜 쿠데타라고 그러고 어떤 건 혁명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5.16이 혁명이라고 그러던데? 예? 보수파들은 혁명이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쿠데타. 혹시라도 기회 있으시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 용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쿠데타는 정변을 일으켜요, 군인들이. 그래갖고 자기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지 수상이 되든지 하는 거를 갖다가 쿠데타라고 그러고, 혁명은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평화스러울 때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명이 좋은 건가요? 쿠데타가 좋은가요? 혁명이 좋은 겁니다. 혁명이란 건 다시 왜 그냥 군인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군인의 임무가 뭐예요?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군인의 임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예, 그것만 해? 예, 첫째가 나라를 지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추석 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휴전선에서, 그 다음에 해상에서, 공중에서 우리 군인들이 호시탐탐 적이 넘어올까봐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군인의 임무예요. 또 하나의 임무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1980년 군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계엄군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 신군부라고 얘기를 하죠. 신군부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또 용어 자체에서도 좀 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얘기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군부라 그래. 새로운 군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기록관에서는 반란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신군부란 쓰지 말고 반란군이라고. 반란이잖아요. 그잖아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반란을 해서 정송화라든지 김재규 잡아가갖고 김재규도 5.18 안에 총살시켜버리잖아요. 교수형 시켜버리고 사형시켜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어 자체에서도 조금 더 쓸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쿠데타랑 혁명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하시면 좋아요. 그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빨갱이 얘기하는데 빨갱이란 뜻이 뭐야? 5.18 우리 보고 빨갱이래. 보수파가. 예, 아시는 분 손 한번 들고. 빨갱이. 아, 왜 나 빨갱이라고 부르는데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갱이에서 빨가서? 예? 동지? 동지? 공비. 아, 예. 아, 빨갱이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조금 그냥 알아두셔야 돼. 혹시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도 가실 거예요. 아까 했는데 보니까 역사 알기 위해서 강의 가시는데 초등학생이 물어봐요. 빨갱이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대답을 뭐라고 그래? 아까 공비? 공산주의자. 예. 근데 첫 번째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북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하로 얘기하는 거. 비하, 낮게 얘기할 때 빨갱이라고 한다. 실은 빨갱이의 어원이 있습니다. 빨치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소련 사람들이 파르티산이라고 빨간 깃발을 들고 있어요. 이걸 자세히 얘기하려면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했는데 혹시 네이버 형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시겠죠? 빨갱이의 기원,
쓰시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민주라는 거 똑같아요. 다음에 강의 가실 텐데 민주의 개념도 없이 무조건 5.18 민주화 운동은 뭐하는데 민주란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냐고. 제가 그래서 개념 정리를 지금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민주화 운동 막 얘기를 해요. 민주란 뜻도 모르면서. 그래서 예로 듭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교장 선생이라고 얘기해. 학교의 주인은 누군데? 학생들이다. 너희들이 없으면 교장도 없고 선생도 없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5.18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이 있는데 말이야. 교장 선생이 막 때리고 그래. 와갖고 그럼 너 어떻게 해야겠니? 이러면서 이게 5.18이 스스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그래서 연결해서 가야 되죠. 아까 얘기한 빨갱이라고 하는데 빨갱이들 개념도 못하면서 빨갱이 얘기하면 아까 신군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개념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독재에 대해서 항거한 게 민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의의가 있어요. 예, 맨 마지막에인데 거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의의는 정의랑 조금 다릅니다. 민주운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고 하는 거죠. 첫째로 5.18 민중항쟁은 불법적으로 직권을 획책하는 신군부, 제가 신군부라고 할 수 없이 써놨습니다. 책을 보고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신군부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다고 하는 거죠. 저걸 하면서 반란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관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쓸 때는 반란군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로선 시민봉기이다. 따라서 5.18 민중항쟁은 깨어있는 민중들의 민중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불의와 독재를 거부하는 민주화운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성이 뭘까요? 정당성. 정당성이라고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18의 정당성 그러면 행위의 정당성. 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고 돌을 던지고 그 사람들이 총을 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막기 위해서 총도 들고 했던 데모도 하고 했던 게 행위의 정당성이고 논리의 정당성이라고 이 근거가 맞냐 안 맞냐 하는데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재에 항거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정당성이지 않나서요. 오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했던 일이 여러분 중에서는 총을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맞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독재에 대해서 항거했다는 하는 그 자체 그 행위와 논리의 정당성에 여러분들은 부합되고 5.18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부합된다고 보는 거죠. 자, 결과 제가 책에서 보면 165명, 167명 뭐 여러 가지 썼는데 여명이라고 다 썼습니다.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에요. 5.18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모든 게 왜 그런가는 좀 이따 5대 원칙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18 정신이 뭘까요? 저 그림 뭔가요? 판화입니다. 홍성담 씨의 판화예요. 네, 제목이 있는데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물론 5월의 사회학에서는 절대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곳이 광주에서 있었다고 하는 절대 공동체.
정말 딴 데서는 지금 이 대동세상 때문에 5.18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18 정신은 민주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게 있어요. 첫째가 민주입니다. 첫째가 민주예요. 민주가 있는 가운데 대동생산도 있고 인권도 있고 우리 주먹밥에 이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자, 이거는 뭐죠? 주먹밥 나눠주고요. 이 사람들 홍성담 씨는 저 판화를 만들면서 제작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 한편으로는 즐거웠고 저분들 저기 있는 사람들 얼굴 모습이 어때요? 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은 정말로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저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요. 홍성담 씨는 저걸 봤답니다. 저 유심히 안 봤죠? 저렇게 웃고 있는지 뭔지 그냥 왜 웃고 있을까요? 국장님 왜 웃고 있을까? 정신 나갔어? 정신병자야? 저처럼 주인이 됐으니까 종에 대해서 살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냐면 저렇게 웃고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대동세상의 즐거움이야. 대동세상의 의미란 건 뭐니? 같이 어울려서 잘 살자고 하는 게 대동세상의 의미야. 적어 놓으셔도 돼요. 같이 어울려서 잘 살자. 일본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대동세상이라는 글귀가 없더라고요. 중국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뭐가 있었어요? 대동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뭐예요? 술 먹고 춤추고 같이 화합해갖고 노는 거 대동제거든요. 그런 대동세상, 같이 어울려서 잘 살자고 하는 그런 게 대동세상인데 이 한 판화 안에 전체다가 다 들어있습니다. 5월 정신이 하나가 다 들어있어요. 청소해줘요. 빗자락 갖고. 그 다음에 지켜줘요. 그 다음에 자유를 불렀어요. 민주를 불렀습니다. 저렇게 전부 다 웃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먹밥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주먹밥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김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도 떠주고 헌혈하고 지켜주고 이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파리의 코민페름이랑보다 파리의 정말 대혁명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여기서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데 나라가 민주화도 다 하는데 대동세상만큼은 없었어요. 이거를 광주는 1980년에 실현했던 거죠. 당시에 광주에 금융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대개 광주에서 1980년대 광주에 금융가가 어딜까요? 예, 금남로입니다. 거의 금남로에 우리 광주 시내 당시에 50여 개의 금융기관이 있었어요. 한 건의 은행 강도도 없었다고 얘기는 뭐 그냥 수차게 될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보석 강도나 그런 것들. 예려 모든 거 앰프가 필요하면 앰프도 무료. 그 다음에 혹시 관이 필요하면 관도 내줘. 헝겊이 필요하면 포목사에서 해줘. 주유소에서도 공짜로 이렇게 내주. 이런 세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LA 폭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LA 폭동. 우리 선생님 주무신. 그러니까 LA 폭동 어떤 일이었어요? 우리 사무총장님, LA 폭동 조금이라도 아세요? 어디서? 어디요? 물건 다 훔쳐가고 비비르고. 네, 예, LA에서 정전이 있었어요. 정전이. 예, 감사합니다. 정전이 일어났어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거 슈퍼마켓이나 어디나 다 훔쳐갔어. 광주는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군인도 없고 경찰도 없어. 총도 있어. 갖고 가서 들이만 대면 내가 뺏어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일이에요. 정말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인 LA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국가를 뭐 상징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그것도 사람이 많아서 LA라고 하는 데서 경찰도 있고 뭐 군인들도 지역 군인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갖고 다 털어가. 근데 광주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5.18 정신이 뭐냐? 과연 뭐를 남기려고 그래 너희들은? 누가 물어보거나 그러면 너 회원이라면서 야 근데 너 정신이 뭐야? 꼭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 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이런 얘기 정도 하나는 해놓으면 나는 야 5.18은 이런 거야. 첫째가 민주야. 두 번째까지만 얘기해도 좋아요. 대동세상이야. 대동세상 안에 주먹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지 않나 생각이. 이 하나로 모든 거를 민주와 대동세상 이 두 가지로 5.18의 정신을 귀결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얘기한 겁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보편적이라 그러면 주관적이지 않고 보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그 자체이며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라고 5.18 헌법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2020년 5월 18일 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 와서 연설을 한 거를 제가 딴 겁니다. 신문 보고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중요해서 추려서 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5.18을 진행 중이에요. 왜? 아직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뭐가 안 됐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온 올해 한 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기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18은 세계의 민주주의. 이것도 윤석열이 연설문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광주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 이렇게 윤석열이 대통령한테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실현을 못하고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가갖고 이 정도는 외워갖고 가갖고 떳떳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빨리 헌법 전문에 넣어요. 헌법 전문에 넣으면 모든 게 거의 끝납니다. 왜? 보수판이 그런 것들도 꼼짝, 야, 헌법에 있는데 더 까부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광주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모두 광주 시민인데 광주 시민 넘어서 세계 민주주의에 널리 퍼져야 한다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윤석열이 연설문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요번에 올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오셨는데 오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뇌 속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건가요? 말하는 건가요? 기억해야죠. 예, 기억하고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5.18이라고 하는 이 정신, 이거 하나만. 아까 정신 5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까 정신 중에서
민주 대동세상. 예,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 잊어버리셨네. 보통 보면 이제 나이 드시면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제가 강의가 잘하나 봐요.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머리가 좋으시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오늘 기억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초등학교부터 강의도 해보고 중학교 잠깐만 그 경험이 많다 그랬잖아요. 기초적인 거를 해두시면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그 상대편이 이해하기도 나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고 상대편이 이해를 해서 그거 어떤 때 가르치는 게 기쁨 중에서 하나가 그거거든요. 상대편이 이해했을 때 그것만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들 보고 회원님들도 여러 번 보니까 다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자, 우리 5.18에서 이 기억하는 것 중에서 활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시집, 영화, 미술 뭐 여러 가지 해서 많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은 우리가 광주에는 29개 사적비가 있어요. 사적비를 갖다가 돌아다니는 것도 현장 방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집으로는 우리 6월 2일 날 나왔던 김진태 시인의 제목이 뭘까요, 저거? 저게 진짜 나왔을까요? 저게 진짜 나왔을까요? 저거는 초감인데 저거는 하기 전에 저렇게 빨간 글씨인데 다 지워버리고요. 검열받았어요, 검열. 기록관에 가면 있습니다. 나온 거랑 했는데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였는데 다 빼버렸습니다. 광주여라고 십자가연에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기 갑자기 없어. 다 불교 믿나 보다. 누가?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근데 안 다니면은 누구? 저기 사무총장님 교회 다니시나? 십자가 무슨 의미야? 다 안 다니시는 불교가 많네. 우리나라 반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10병 물어봤는데 한 명도 안 겠네. 예, 십자가. 희생. 예, 구원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러죠. 십자가를 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잖아요. 광주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하는 김진태 시인은 그때 느꼈다는 거죠. 1시간 반 만에 저 109연을 써요. 울면서 엉엉 울면서 최초의 시입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5.18에 관련된 시예요. 제목이라도 알아두십시오.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으셨던 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도 있었고 구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신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었지 않나 생각. 근데 그 정신이 탈색돼서는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신을 꼭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과 달라요. 여러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외모는 똑같겠지만 머리에 있는 정신은 조금 다르다는 거. 그 20대, 30대, 10대에 했던 그때 당시에 그걸로 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임시정부, 4.19, 그 다음에 5.18이라고 역사적인 순위로 한다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 5.18이 다음 헌법 전문에 꼭 들어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까 연속적으로 합니다만 김준태 시인 혹시 기회 있으시면 꼭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면 5.18의 시의 중에서 김준태 시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최근에 겁니다. 40주년으로 기념으로 나왔던 시집이에요. 제가 조금 아까 뇌 그림이 있었습니다. 뇌 그림 위에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한국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문이 있었습니다. 기억이랑 또 영어로 remember라고 하는 거. 오늘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는지, 5.18을 왜 기억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억하는 다양한 방법, 예술적으로 뭘 했는지. 영화 여러분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다 보신 영화죠? 예, 조금 더 있습니다만 제가 안 했거든요. 모래시계라는 것들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화 몇 가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5.18이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화로 통해서 5.18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찍은 겁니다. 왼쪽 사진은. 혹시 박영준 열사 YWCA에서 마지막 돌아가신 들불 열사 중에 한 분, 박영준 씨를 그린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철모에 피가 저렇게 흥건히 있었다고 하는 5월 27일 날 새벽에 총을 맞고 돌아가신데 강영근 하백이라고 완전히 흑백으로 저렇게 그 가운데만 빨갛게 피를 갖다가 해놨습니다. 거기 시립미술관에서 한 걸 제가 가서 찍었어요. 5.18 기억하는 것. 저렇게 처참하고 했지만 처참한 거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독재의 죽음으로서 피를 흘리면서 맞섰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처참한 거야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옆에 홍정담 씨예요. 노래로서는 지금 우리 아까 노래 불렀습니다. 김종률 씨가 작곡하고 황석영 씨가 개사를 했던 매빛나래라고 하는 거에서 살짝 했고요. 그 옆에 거는 전진하는 5월 몇 년도예요? 2022년서부터인데요. 9월 30일까지 지금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관에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아까 사진들도 잠깐 있습니다만 40이 외국 노래, 일본 노래, 한국 노래 전부 다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일본 노래도 많이 해놓고 일본 사람들이 5.18 그래서 노래도 불러요. 조금 있다 보지만 깜짝 놀랍니다. 애려 여기에 보면 노래 김연자도 5.18의 노래를 부르고 또 이선희 5월 햇살이라고 들으면 굉장히 슬퍼요. 나훈아도 불러요. 5.18의 노래가. 거기 한번 추모관에 한번 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가서 해설하거나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꼭 우리가 이런 정신이라든지 영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걸로 해서 아까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5.18이라고 하는 걸 기억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죠. 네, 연극을 통해서도 우리 이 선생님 안 오셨네? 예, 오셨으면 예, 소설을 통해서도 저 맨 처음에 워낙 유명하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소년이 온다 맨부커상을 받았기도 했죠.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5.18을 쓴 소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장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상무관이 나오거든요. 동호가 나오는 얘기가. 예, 임철우 작가의 봄날이라고
장편입니다. 5.18을 갖다가 날짜 순위로 잘 해서 쓴 소설 중에 굉장히 큰 장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세계 속의 5.18. 세계 속의 5.18. 왜 세계 속의 5.18일까? 5.18과 세계라고 하려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5.18과 세계랄까? 뭘 할까? 저렇게 조그만 나라, 정말로 어떻게 너무나 작은 나라가 세계 속에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게 있는 게 5.18인데, 물론 요새는 K-팝이라고 유명합니다. 그거 못지않게 한국의 정신 중에 하나가 5.18이에요.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얼마나 5.18을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과 5.18과 일본. 아까 일본에서 관련된 똑같이 우리나라랑 같이 현장 방문, 논문, 전시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1980년 당시에는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모든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군사 독재 정권, 전두환이 정권 때 조그만 엉뚱한 것만 하면 잡아가고 검열로 해서 아무것도 못 나오는데, 일본은 자유로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5.18을 칭송하고 그랬을까요? 그런 고민을 한번 덜어드리려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이제 시집이 있습니다. 광주만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시인데, 이 시인데 제가 최근에 번역했습니다. 기록관이랑 같이요. 1981년도에 나온 시집이에요. 80년대부터 이미 쓰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이 안에는 귀한 책이어서 제가 이렇게 싸놨습니다. 사라질까 봐. 목소리를. 첫 번째는 이렇게 81년대 파나. 이 파나도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가 여자분이 하나 나오십니다. 도미야마 다에코라고. 돌아가셨어요. 101살에 돌아가셨어, 올해. 근데 우리 5.18 민중항쟁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파나도 전부 다 도미야마 다에코라고 하는 분이 하신 거예요. 그걸 여기 넣고, 시집도 다 일본 시집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여 뒤에는 노래까지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노래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제일동포들이나 일본 사람이 썼어요. 11곡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연구가 안 돼 있었던, 이번에 제가 번역은 다 했습니다. 혹시 책으로 나오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1980년서부터 파나뿐만 아니라 시로 5.18을 칭송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자, 옆에는 광주의 무등산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제목 같은데요. 비슷한 건데 김준태 시인의 거를 했는데 한국말로 썼어요. 제일동포들이 한국말로 썼어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 광주다깽아 히카테이루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회장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 쳐진 데만 읽겠습니다. 줄 쳐진 데만요? 네. 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를 발신한 광주 공유 서문가는 한국의 어둠의 심각함을 드러내며 그 어둠 바닥에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맞서 싸우는 민중의 모습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우리들은 광주 걸기로의 끓어오른 피의 약동을 광주에서 흘렸던 피와 결합시키고 싶습니다. 광주가 광주로서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을 외국인인 일본인으로 볼 때 내조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범죄적 역할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5.18이라는 게 너무 외국인 볼 때 냉소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말 광주 사람으로 들어가 갖고 이 시집을 갖다 만들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있는데 광주의 무등산에 아까 노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해외에서 발간한 광주 관련 최초의 한국어 시집이에요. 80년대 썼어요. 80년대 한국어로, 그것도 일본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감흥을 줬으면 이 1980년 5.18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크면 서시에 김준태 광주의 우리나라 십자가를 실어 광주의 현장에 생생함을 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미에메 다이코라고 101살, 예, 만주 출신이었어요. 저 지금 할머니. 돌아가시기 한 2년 전 사진이라고 합니다. 2, 3년 전에.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이분은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면서 첫째 먼저 1980년 이전에 이미 김지아 시인을 갖다 알게 돼요. 그래서 김지아 시인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우리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많이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 알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태국이라든지 근데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억압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1980년 5.18이 일어나자 시집을 하나 파나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 파나집이 (1980년에) 만들어진 파나집입니다. 기도. 예,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아까 여기 이렇게 군부 통치 결사 반대. 교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군인들 얼굴인데. 본 것 느낀 대로. 고릴라고. 도깨비. 도깨비인가요? 군인들은 도깨비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네. 위에든 같이 있고 같이 살자고 또 하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디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요 사진이요. 요거 지금 어디 있는데? 도청 앞에. 5.18 1997년에 만들어진 5.18 민중항쟁 알림탑이 비슷하게 생겨. 이것도 어원이 아니라 원조는 어디 있냐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말은 피에타라고. 피에타는 예수님을 앓고 있는 사진. 마리아가 무덤에서 꺼내갖고 장사 지낸 다음에 이 파나집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분은 조선에서 와갖고 여행을 해갖고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또 굉장히 많이 그려요. 이 파나집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같이 죽고 뭐라고 썼어요? 같이 살자. 대동세상이에요, 대동세상. 얼굴들 보면 전부 다 달라요.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모습. 자, 저기다가 이 책이 제가 15만 원 주고 구했습니다. 1980년대 책이니까.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자, 피에타라고. 제가 아까 조금 여론조사 했더니 기독교 믿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성당 다니시는 분은 안 계세요? 누가?
성단 다니세요? 예, 미켈란젤로 1498년에 서부터 1년 동안 99년까지 만드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바티칸 성당에 가면 있는데요. 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꼭 가봐야겠다 생각을.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있으면서 5.18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정신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딴 작품인데요. 피골이 상접되어 있다. 말르고 해서 죽어가는 모습에 옆에 우측 사진, 여러분이 본데 우측 사진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예, 도청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무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수건을 감고 있어, 수건. 보통 정말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시골에 사는 우리 어머니는 수건을 머리 싸고서 어떻게 해요? 농사 짓든지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5.18 때 손이 결박돼 갖고 군인들한테 죽게 돼요.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원수 갚아야겠다고 칼빈 총을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아까 군인의 임무 얘기했습니다. 군인의 임무가 뭐라고요? 두 가지. 국가를 지키고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돼 불구하고 우리의 형제는 군인들에 의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에타의 그 죽은 저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희생한 민주라고 하는 독재에 대해서 한 거야. 민주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 어머니는 슬퍼하고 저거 어머니는 마리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려고 아까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렇게 우리는 세워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꼭 여러분들 광주의 정신 두 가지만 기억해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민주랑 대동제상. 민주가 뭐라고요? 자신 있게 아직도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주인인데 왜 노예같이 살려고 그래? 민주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다.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인인데 군인들이 와갖고 5.18 때 막 두드러 패고 하는 거야. 나를 애를 거꾸로 지켜줘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물러가고 여기서 싸웠던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게 5.18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나오는데 다른 거에 나와요.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5월 강주를 도미야마 선생은 아시아의 파리 꼬매니로 보았다. 우리 피 혁명 없이 민주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광주의 피에타가 눈물이지만 힘으로 전달된다. 라고. 피로 이룬 민주화. 그래서 배경을 빨갛게 한 것 같아요. 흑백으로 안 하고. 이 도미야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시회 많이 했습니다. 시립미술관에도 작품이 있고요. 여러 군데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셔요. 꼭 기억해 두시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우리가 깔보고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제로 정당성이라고 5.18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쓰러진 자를 위해 굳어. 아까 그 책이 있습니다. 예, 우측에 판까지 있고요. 82년도에 5월 27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예, 도청 진압작전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김선출이라는 작가는 5월 27일 날 그 장면을 보고 저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정말 뭐 17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는데 사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가시게 되죠. 자, 우리 아까 계속해서 그거에 판합니다. 저기는 빨간 건데 저거 누구를 나타낸 것 같아요? 왼쪽 사진. 네? 예, 어우, 잘하시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최미애 씨예요. 자기 남편을 기다리다 머리에 총 맞고 죽었는데 임신 8개월 곧 날 6.25 때도 임신부는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엄마 그것도 정통으로 머리를 노려갖고 쏴갖고 죽게 만들고 아기랑 같이 구묘지에 있는데 지금은 일묘역에 가면 있습니다. 조사천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가면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주제가 기억이라는, 기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미술이라는 거. 빨갛게 일부러 배경을 빨갛게 했어요. 아까 이 도미에메 다코 선생은 검게 칠하다가 이렇게 했던 일을 피를 나눴다고 하는, 피의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했던 거죠. 우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월 27일 날 잡혀가는 모습을 갖고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예, 음악으로는 아까 윤희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의 영원하라.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곡이에요. 이 판 구하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판이에요. 평양에서 연주가 돼요. 최초에 1987년대. 윤희상이라는 분은 동백님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못해요. 돌아가셔서 마지막에 통영분인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서양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요. 아까 지금 저기 왼쪽에 이 제목 이름이 광주여 영원하라예요. 판이 CD입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가면. 그다음에 왼쪽에가 제가 잠깐 가서 최근에 가서 사진 찍은 거 올려놨습니다. 혹시 추모관에 한번 꼭 가셔서 한번 보시면 42곡의 5.18에 관련된 음악이 있습니다. 자, 비디오도 있어요. 1980년대 비디오도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재단에다가 제가 기증했어요. 기증이 아니라 맡겨놨습니다. 예, 영화, 일본에서도 영화가 있어요. 지금 택시 운전사랑 화려한 육아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노래. 자, 이 노래 중에서 백룡이라는데 제일동포입니다. 배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5.18에 관련된 내용을 신문에서 보고 TV에서 봐요. 깜짝 놀래갖고 광주여라고 광주시티를 불러요. 근데 이게 검열 걸려. 일본도 검열이 있어요. 너무나 이게 황당하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금지곡으로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다 이 폐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가판, 자기가 판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저는 갖고 있거든요. 전시회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광주시티 정말로 훌륭하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한번 더 자세한 건 언제든지 제가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백룡 락 그룹이에요. 예, 지금은 저기 어디냐 큐슈 있는데 거기서 저기 홍보위원으로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요미르 신문에서 전부 다 5.18에 대해 관련된 거를 내립니다. 플레이보이즈라고 좀 이상한 야한 잡지인데 거기서도 5.18을 다뤄요. 6월 달 겁니다, 지금요. 칼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홍콩에서 1919년 6월 홍콩에서 노란 우산 부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장면보다는 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인데 여기서도 5.18의 노래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니물리완 행주곡 불러요.
2019년도에. 홍콩은 뭐냐면 반환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반환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해서 민주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자,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손가락 3개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지금 뭐냐면 독재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저렇게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기억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근데 홍콩, 태국 하나 더 있습니다. 미얀마. 예, 최근에 미얀마입니다만 이 나라에서 민주화운동만 배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광주에 아까 정신이 있습니다. 민주랑 뭐라 그랬지 하나? 광주의 정신, 민주랑 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서서 잊어버리시는구나. 예, 대동세상에. 대동세상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제3세계, 베트남이니 뭐 여러 군데서 하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대동세상은 광주밖에 없어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아까 광주 다 같이 어울려서 잘 사는 세상 만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5.18을 갖다가 노래 부르고 5.18을 모디파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광주는 정당성에서 정말 훌륭한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권리에서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계 속의 민주화. 이건 미국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호남 향유회에서 LA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지금 5.18에 대한 기념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캐나다에서 드는데 민주화, 정의, 인권, 대동, 평화의 5.18 정신은 한민족의 모든 세계인의 모든 보편적의 삶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의 문화유산이래. 캐나다에서 이렇게 얘기해.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하하고 그러는데,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5.18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월달 신문이에요? 8월달 신문에 여기 보면 저기 보시면 알죠. 캘리포니아주에서 5월 18일을 5.18 기념일로 정했어요. 의회에서 5.18이 우리나라에서만 기념식을 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도 기념식, 기념일로 달력에 정해져 달력에다 넣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물론 호남 향유회에 있던 거기 국회의원이 주어서는 해갖고 반대할 줄 알았어요. 왜 그냥 거기는 보수파가 많아갖고 야 그런 걸 뭘 넣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만장일치로 됐다는 거예요. 5.18이 어떤 거길래? 아까 빨갱이고 홍어 새끼들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깎아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라고 했던 게 왜곡하는 거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거예요. 통합의 주춧돌이를 일으키자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회장님 자꾸만 질문하는데 죄송한데 우리 이렇게 지금 기념일 있잖아요. 최초의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최초의 기념일 시글에서 기념식 언제 했을까요? 97년. 아니요, 81년 97년. 광주 말이 97년. 광주 말하는 거. 예. 누구예요? 성함이 누구야? 유족회 최영자입니다. 네, 유족회 최영자 씨래요. 예,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1997년도에 최초로 묘지에서 우리가 97년도에 국립 5.18 민주묘지 그 전에는 우리는 신묘지라 그러는데 그냥 민주묘지에서 거기서 우리가 기념식을 하자라고 했고 그때가 이래입니다. 그거 알아두셔도 좋아요. 그 전에 노태우는 어떻게 했냐면 규정을 해요. 5.18이 사태나 폭동이 아니고 뭐라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게 1988년도예요. 올림픽 있을 때. 그때 노태우는 민주화 운동, 폭도가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 자체, 그 다음에 또 국립묘지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근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만원을 비롯한 김대령이나 보수파에서는 뭐라 그래요? 폭도 빨갱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걸 다 불식시키는 거는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훈민정음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문자 중에서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는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 왜 그러냐면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5.18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거 훈민정음이나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뭘까요? 난중일기도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거기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이 기록물이, 5.18의 기록물이 얼마나 훌륭하면, 물론 정신보다는 기록이라고 하는 약 한 80만 건 이상의 페이지, 86만 건 정도 되겠죠? 85만 9천 건 정도 그런 페이지가 기록 등재됐는데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1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세계 기록 유산인데 2011년도에 하게 됩니다. 기록물은 5.18 민주화운동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 구도를 녹이고 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한국 광주에서 일어난 항쟁, 관력 기록물은 시민의 저항, 가해자의 처벌, 보사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9개의 주제, 약 85만 9천 페이지로. 기록물의 의의입니다. 거기 제가 써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꿔놨는데요. 이 기록물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어개부터 진상조사 활동의 보상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 5.18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5대 원칙. 이거를 해야지 5.18이 진정하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첫째가 뭐겠어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진상규명이 일어나야지 발포명령을 누가 했으며 어떻게 군인들이 움직였는지,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발포명령가 누군지, 그래야지 두 번째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명예회복을 된다. 네 번째가 원래는 배상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원래는 보상이었어요. 보상. 또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별하실 수 있는 분? 한마디로 보상과 배상. 저 일어나서 큰 소리를 해요. 보상은 국가가 작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다 국민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보상. 그런데 유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줄 때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거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길을 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갖다가 여기서 길을 내. 그건 뭐라 그래요? 길 내. 보상이에요. 국가가 위법적으로 아까 잘못해갖고 시민의 위협을 가든지 그 집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잘못하면 우리는 배상. 경찰이 잘못 쏘잖아요. 사람을
택도 없는데 우리 가끔 미국들 볼 거예요. 막 해서 경찰들이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든지 국가가 잘못했을 때를 우리는 배상이라. 5.18도 그래서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원래는 5대 원칙이 5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 보상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정신 계승 문제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진상규명은 어디냐면 지금 구 도청 앞에 지금 이렇게 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책임자 처벌도. 이게 안 됐는데 모든 걸 어떻게 하려고. 역순위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빨리 하루속히 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대부분. 오늘 왜 오셨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걸 기억하려고 왔어요. 상징적으로 저거는 딱 보면 뭐예요? 어떻게 기억시켜요? 왼쪽 거는 세월호라고 하는 이미 딱 보면 이거는 5.18 이렇게 머리에 기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회장님이 5월 20일 날 예비 검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지금 26명 조사한다고 나왔는데요. 이희영이니 고은이니 그 다음에 김대중이니 뭐 김종필, 이우락, 김종규, 박종규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5월 17일 날 여기는 26명인데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여기 조그맣게 써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원수 요거 외에는 더 많은데 밝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5월 17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 5월 18일 날 전날이야. 5월 18일 날 이미 아까 얘기한 반란군들은 전두환을 비롯한 반란군, 신분구가 아니라 반란군들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사람,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가요. 그걸 예비 검속이라 그래. 5월 17일 날. 몇 명이나 잡아갔을 것 같아요? 2,600명이에요. 요새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힌 겁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문재인이 47쪽 보세요. 여러분들 책.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 밑에 가면 기념공원이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여러분의 성함, 회원 되신 분들의 성함이 4,000명 넘게가 지워진 사람도 있지만 다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47쪽에. 예, 문재인이는 당시에 경희대학교 법대를 당기고 있었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 예비검속에 잡혀가요. 이래서 5.18과 관련된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된 거예요. 이런 거 이해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해찬이 왜 5.18 때 전혀 광주에 오지도 않았는데 하냐고. 이번 달에 주인공이 국립묘지 이번 달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예, 조태일 시인이에요. 지금 5-53에 계십니다. 그분 5.18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돼서 미리 잡아가. 그 전에는 유신, 박정희에 대해서 유신 저항운동이에요. 시로서. 전혀 관계없는데 지금 5-53에 있어. 항의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은. 야, 무슨 5.18도 관련 없는데 자꾸만 그러냐고. 이런 걸 똑똑히. 이해찬이도 마찬가지. 2,600명이나 돼요. 5.18 조사위원회에서 해봤더니 광주에서 2,699명.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원래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끝났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민주가 뭔지 기억하는 거.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는 아름다워요. 이런 영화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꼭 이 광주라는 거 여러분들의 회원이고 싸우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이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저와 함께 조금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용철이었습니다.